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1%대의 강한 반등을 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3대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1.7% 이상, 거의 한 1.8% 상승하면서 1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 어제 살짝 흔들렸지만 1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면서 다우지수는 이제 확실하게 32,000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일선이라든지 21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들을 전부 다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추세를 조금씩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S&P 500은 1.4% 올라가면서 다시 4,000포인트대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 0.1% 평균 하락을 보였다가 간밤에는 모든 섹터가 올라가면서 평균 1.4%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좀 무거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2.3%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그 밑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IT 종목들이 2.0%로 바짝 2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 확실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는 모두 다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쪼개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은행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은행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이렇게 상승으로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문제가 됐던 은행들만 딱 뽑아봤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2.8% 올랐고요. 도이체방크가 3%, 그리고 중소은행단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5.6%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은행들 전부 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중소은행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니까 대형 은행주들도 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게 웰스파고가 되겠습니다. 2.1%,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다 1%에서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위로 쭉 올라와 보시면은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날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1% 강했죠. 그리고 같은 메모리 쪽으로 볼 수 있는 인텔 7.6%, 그리고 언세미컨덕터 4.3%, 그야말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모닝쇼에서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왔다. 그리고 하지만 전망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전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미래를 바라다 봅니다. 특히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사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메모리가 가장 좋았고요. 이제 비메모리 쪽도 한 2%, 1%, 엔비디아, AMD 요 정도 상승세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장비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램 리서치가 6.3% 급등했고요. 이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주도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2%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개별적으로 인텔이 7.4% 올랐는데요. 데이터 센터 고객을 위한 칩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에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더 세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형 IT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 IT 종목들 전반적인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가장 강했습니다. 3.1% 올랐고, 일부 투자 회사들이 이제 단기 상승 종목 중에서 탑을 정하자면 대형 IT 쪽에서는 아마존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3.1% 오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GM, 그리고 포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날 좋았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월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흐름이었었고요. 중국의 전기차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테슬라 자체의 그런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날 테슬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소형단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개별 소식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주 쪽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날 소비주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예를 들면 뭐 룰루레몬 아틀레티카 이런 종목주는 이제 호실적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반대로 UBS 쪽에서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냈는데 이쪽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종목들은 전부 밀렸습니다. 뭐 어반 아웃피터스 2.1%, 풋라커 운동화 파는 곳인데요. 0.1% 조정, 그리고 로스스토어도 0.6%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밀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이날 시장에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룰루레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쪽 의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27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4.40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주당 순이익이 4.40달러인데 1년 전에 비해서 2배가량 상승을 하게 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룰루레몬의 최고 재무 책임자도 이날 혁신적인 제품과 강력한 경쟁력, 그리고 비즈니스 이 전반에 걸쳐서 전략적인 이런 전략 자체가 잘 통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무려 12%. 최근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지지부진했다가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뛰어 올랐습니다. 주당 361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루시드 모터스 보겠습니다. 감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감원 소식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전체 직원의 13%를 줄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감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성적표를 보니까 매출이 2억 5천만 달러, 시장에서는 3억 이상을 생각했었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매출을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다가 올해 생산량 또 체크를 해보면은 14,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만 대를 훨씬 넘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점. 하여튼 이 성적표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감원 얘기가 나왔다는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1.9%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주당 7.70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1.8%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D램 메이커인 마이크론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종 전반의 반등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메타 등이 일제히 2에서 3%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이틀 만에 반등을 이끌었으며 항공사를 비롯한 운송업종과 임의소비재, 부동산 등 전 업종에 걸쳐 강한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지나친 희망을 걸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하기도 했는데요. 자산운용사인 G-스퀘어드 프라이빗 웰스의 빅토리아 그린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지나친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자신은 시장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이라며 5월 초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전 약 30일 동안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번 주 PCE 물가지수와 여러 다른 물가 지표들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 선물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후 연말까지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같은 전망은 지난주 FOMC 회의 후 앞으로 0.25%포인트 한 차례 금리 인상 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시사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9회의 인상을 거치면서 제로에서 최대 5%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은행 사태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채권과 관련된 전략들이 변화되고 있는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채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들이 채권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중인 채권의 회계 표시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보유한 채권의 자산 가치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손실을 제어하고 자본 수준을 탄탄하다고 보고할 수 있게 바꾼 것으로, 은행들은 대차 대조표에서 매도가 가능한 자산과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매도가 가능한 자산은 시가 평가하는 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자산은 시장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보유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상 만기 보유 채권은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조 1,40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지만, 이것은 지난해 6,810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주로 재분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전 해에는 만기 보유 채권의 시가와 대차 대조표상의 채권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분류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은행이 보유한 증권의 약 48%는 2022년 말에 만기되는 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채권에 대한 미실현 손실은 6,200억 달러로, 이 중 3,410억 달러는 만기 보유 채권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연차 보고서에서 대체로 이 같은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택 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과 어땠습니까? 예,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의 펜딩 주택 판매 지수, 즉 거래가 개시됐지만 완료되지 않은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전달보다 0.8%가 상승한 83.2로 집계돼 당초 3%가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21%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수는 2001년 계약 활동을 100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4개 지역 중에서 북동부 지수는 전달보다 6.5%, 남부는 0.7, 중서부는 0.4%가 증가했던 반면 서부 지역은 2.4%가 하락했던 가운데, 협회 측은 1년 가까이 주택 부분의 위축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기존 주택의 매매, 잠정 계약, 잠정 신규 주택 건설 등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지난 석 달 동안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로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가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모기지 상황을 보장한 후 최근 몇 주 동안은 모기지 금리가 개선됐다며, 상업용 담보대출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주거용 담보대출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마라톤 페트롤리움과 관련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132달러에서 전일 종가 대비 14%가 높은 150달러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석유 정제업체 마라톤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오늘 1.9%가 반등해 134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회사 주식이 지난해 급등함에 따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자본 수익률이 탁월하다면서 투자 의견을 다시 높인 것으로, 마라톤이 사업 부분 전반에서 월가 예상을 웃도는 상당한 자본 회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 한도를 올릴 것이라면서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긴 하지만 프리미엄 배수를 받을 것이라면서 원유 가격과 정유 가격의 차이인 이른바 크랙 스프레드가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라톤 석유는 높은 자본 수익률과 탁월한 운영 덕분에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게 있나요? 예,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7%의 성장률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방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네오젠 코프, 블랙베리, 엔지오 다이내믹스, 럼블 잉크, 콘솔리데이테드 워터, 로켈 메디컬 잉크, 허드슨 글로벌 잉크, EV고 잉크 클래스 A, 알투스 파워 잉크, 그리고 뱅크 오브 커뮤니케이션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분위기처럼 유럽의 분위기도 역시 은행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 증시들 보시면은 독일이 1.2%, 그리고 프랑스 1.3%, 그리고 영국이 1%로 장중 내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UBS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UBS가 불안했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었던 CEO를 다시 한번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는 것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가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차익 매물이 떨어지면서 0.3% 밀렸습니다. 72.97달러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0.01%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비철 금속들과 함께 혼조세를 보여줬던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다 보니까 금값은 떨어집니다. 0.3% 하락하면서 1,966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요, 이제 은행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종료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0.2bp 밀렸습니다. 3.566%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